인공지능 수학 13번째 시간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뇌에 뉴런을 본따서 만든 것이므로 뉴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뉴런, 신경세포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수상돌기의 입력 신호를 받으면 신호가 축색돌기로 전파되어 그 신호가 어떤 인계값보다 높으면 출력되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상돌기는 입력, 축색돌기는 출력이고, 뉴런은 신경세포 안에 인계값을 가지고 있어서 수상돌기로부터 입력된 전기신호가 인계값을 넘으면 뉴런이 흥분한 상태가 돼 축색에서 전기신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입력값을 받고 이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이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보다 크면은 출력값 C를 뱉어내고 어떤 값보다 작으면 출력값 0을 뱉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퍼셉트론이 있을 때 입력값은 1, 2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가중치 0.8, 0.4가 곱해져서 신호는 1.6이 됩니다. 이때 활성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값은 1이 됩니다. 퍼셉트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력 신호로 x1, x2가 들어가고 여기에 가중치 0.4와 0.7이 곱해져서 신호 x가 됩니다. 이 x를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켜 출력이 되는데 활성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입력값이 00, 01, 10, 11이 되는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입력이 00인 경우에 x는 0이 되고 이때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0이 됩니다. x1, x2가 0, 1인 경우에 x는 0 곱하기 0.4 더하기 1 곱하기 0.7이라서 0.7이 됩니다. 0.7은 1보다 작으므로 0.7에 대한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출력은 0이 됩니다. x1이 1이고 x2가 0인 경우에 x는 1 곱하기 0.4 더하기 0 곱하기 0.7로 0.4로 계산이 되고 x가 1보다 작으므로 이런 경우에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돼서 출력이 0이 됩니다. x1, x2가 1, 1인 경우에 x는 1 곱하기 0.4 더하기 1 곱하기 0.7이라서 1.1이 됩니다. 1.1은 1보다 크므로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됩니다. 즉 출력은 1이 됩니다. 이 표를 통해 위의 퍼셉트론은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을 1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논리곱을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위 퍼셉트론은 논리곱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이 됩니다. 논리연산에는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이 있는데 이 논리연산은 진리표로 표현하고 참은 1, 거짓은 0으로 표현합니다.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논리곱은 x1, x2가 모두 1일 때만 1이 됩니다. 즉 입력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이 논리곱입니다. 논리합은 x1, x2 중에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거짓일 때 0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 01, 10, 11일 때는 출력이 1이 됩니다. 배타적 논리합은 x1, x2가 00일 때 0이 되고 11일 때 또 0이 됩니다. 01, 10일 때는 1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퍼셉트론을 생각해 봅시다. 입력이 x1, x2이고 가중치는 3, 2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세타보다 작을 때 출력은 0이고 x가 세타 이상일 때는 출력이 1이 됩니다. 입력이 00인 경우에 x는 0이 되고 입력이 01인 경우에 x는 2가 됩니다. 입력이 10인 경우에 x는 3이 되고 입력이 11인 경우에 x는 5가 됩니다.
이때 세타를 0에서부터 2 사이에 어떤 수라고 두면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만 0으로 출력이 되므로 x가 0인 경우에만 출력이 0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출력이 1이 됩니다. 이것은 논리합을 표시합니다. 즉 위와 같은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에서 세타의 범위를 0에서 2 사이에 어떤 수로 하면 위 퍼셉트론은 논리합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이 됩니다. 만약 세타가 3에서 5 이하의 수라고 한다면 x가 0, 2, 3인 경우에는 세타보다 작으므로 출력이 0이 되고 x가 5인 경우에는 세타 이상이 되므로 출력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출력값은 다음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곱을 표현하는 진리표죠. 따라서 위와 같은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에서 세타의 범위가 3보다 크고 5 이하인 경우에는 논리곱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이 됩니다. 즉 퍼셉트론은 논리합과 논리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퍼셉트론으로는 베타적 논리합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베타적 논리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층 퍼셉트론이 필요한데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연결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층 퍼셉트론이 있을 때 이 다층 퍼셉트론은 베타적 논리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출력이 0, 1, 1, 0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Z1을 살펴볼 텐데 X1, X2가 00일 때 X는 0이 되고 0은 4보다 작으므로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됩니다. 즉 Z1은 0이 됩니다. X1, X2가 0, 1인 경우에 X는 5가 되고 5는 4 이상이므로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돼서 Z1은 1이 됩니다. X1이 1, X2가 0인 경우에 X는 6이 되고 6은 4 이상이므로 활성화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되죠. 따라서 Z1은 1이 됩니다. X1, X2가 1, 1인 경우에 X는 11이 되고 11은 4 이상이므로 역시 Z1은 1이 됩니다. 이제 Z2를 살펴보겠습니다. X1, X2가 0, 0인 경우에 X는 0이 되고 0은 4보다 작으므로 출력은 0이 됩니다. X1, X2가 0, 1인 경우에 X는 2가 되고 2는 4보다 작으므로 역시 출력은 0이 되고 X1, X2가 1, 0인 경우에 X는 3이 되고 3은 4보다 작죠. 따라서 출력은 0이 됩니다. X1, X2가 1, 1인 경우에 X는 5가 되고 5는 4 이상이므로 출력은 1이 됩니다. 이제 Z1, Z2를 입력으로 해서 Y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Z1, Z2가 0, 0인 경우에는 신호가 0이 되고 0은 4보다 작죠. 따라서 출력은 0이 됩니다. Z1, Z2가 1, 0인 경우에 신호는 5가 되죠. 5는 4 이상이므로 출력은 1이 됩니다. 한편 Z1, Z2가 1, 1인 경우에는 신호는 5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0이 되죠. 따라서 출력은 0이 됩니다. 즉, 위 다층 퍼셉트론은 베타적 논리합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 하나로는 논리합과 논리곱까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연결한 다층 퍼셉트론은 베타적 논리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이어붙이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퍼셉트론을 다수 이어붙여 은닉층을 만들어 놓은 이런 모델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러닝이 이런 원리로 구현되어 있습니다.